저는 이걸 매일 마셨어요. 다들 건강에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점점 잠도 잘 안 오고 먹고 나면 몸이 무겁게 느껴져요. 인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음흠. 다만 이 나이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멈추면요, 제 몸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아주 익숙한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몸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수백 번은 들었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써오고 하루도 빠짐없이 접해온 것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예전에는 써도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피로를 만들고 불편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은 이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평생 써왔는데요, 선생님.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거죠? 그 질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몸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60, 70의 몸은 더 이상 30의 몸이 아닙니다. 크게 반항하지도 않고 심하게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견디는 방식을 바꿀 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건강 문제는 낯선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익숙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고 값이 싸서 해롭지 않다고 믿고 모두가 쓰니까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들어왔을 때 몸이 애써 버텨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저는 오래전 어느 오후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70이 넘은 한 남성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심한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응급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너무 피곤해서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속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둔해지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몸이 이상하다고 예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수치는 정상 범위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치료해야 할 병도 없고 위중한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은 분명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일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하루 동안 무엇을 마시는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온 습관이 있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해요. 매일 똑같이 살아요. 그냥 손에 익고 입에 익은 것들 몇 가지 있을 뿐이죠. 바로 그 말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젊을 때는 괜찮았던 손에 익은 습관, 이 나이가 들면 조용한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몸은 강한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내부 환경을 빠르게 흔드는 것들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속 완충 장치가 충분했습니다. 간도, 신장도, 신경계도, 소화기관도 실수를 감당할 여유가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주 작은 어긋남도 흔적을 남기고 그 어긋남이 매일 반복되면 흔적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짜게만 안 먹고 기름진 것만 피하고 술과 담배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짜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고 술도 약도 아닌데도 몸을 매일같이 조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은 말없이 매일 조정을 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한 번의 큰 사고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접촉으로 서서히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무심코 마시는 한 모금, 늘 좋다고 믿어온 습관 하나,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방식 하나하나가 쌓여서 몸이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날 그 남성분도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몸 전체가 항상 아래로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애쓰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황은 몸이 매일같이 방해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 써왔고 지금까지 문제 없던 것이라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은 오직 지금의 상태에 반응할 뿐입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40의 몸과 70의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것이 들어가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겁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을 오래 함께 살아온 친구처럼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만 방해를 받아도 오래 피로해집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 피로는 조용히 쌓입니다. 수십 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무언가를 더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오히려 덜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이에 맞지 않는 것, 한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지난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몸은 스스로 가벼워집니다. 잠이 깊어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약이 없어도 복잡한 방법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을 조용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원인은 대부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 늘 문제 없다고 믿어온 일상 속에 말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피곤하고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습관,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는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갈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장 익숙한 것들부터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때로는 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믿어왔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익숙한 것들부터 다시 관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습관대로 관성처럼 해오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똑같이 움직이고 어제는 그제와 같았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왔습니다. 몸은 해마다 조금씩 변해왔는데 생활 습관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이 엇박자가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단순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몸이 싫어하는 것은 타이밍이 어긋난 반복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기와 방식이 맞으면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고 방법이 맞지 않은 채로 매일 반복되면 몸은 그에 맞추기 위해 계속 힘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피로로 나타납니다. 제 환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 자체가 피로의 원인은 아닙니다. 피로의 진짜 원인은 몸이 이제는 부드럽게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떠맡고 있을 때 생깁니다. 마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위한 무거운 짐을 매일같이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치게 됩니다. 예전에 70이 넘은 한 할머님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고 식사도 담백했습니다. 그런데 늘 몸이 무겁고 머리가 둔해지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하나하나의 습관만 놓고 보면 잘못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이어서 보니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규칙적으로, 너무 정확한 시간에, 너무 원칙대로만 해오셔서 몸이 스스로 조절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노년의 몸에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자극과 자극 사이에 쉬어갈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움직이는 것, 쉬는 것을 너무 딱딱한 틀에 맞추면 몸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당장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기능을 조금씩 늦추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피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하느냐고요? 저는 항상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몸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몸으로 하여금 가장 많은 조정을 하게 만드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개 큰 식사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 뒤에 더 이상 가벼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예전에는 마시면 편안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답답하고 잠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몸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그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노년의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느낌을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느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중한 질병들이 바로 이 작은 신호들을 수년간 무시한 끝에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며칠만이라도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관찰만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식사 후에는 어떤 느낌인지, 늘 마시던 것을 마신 뒤 잠은 달라지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오후가 되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주 일상적인 질문들이지만 그 답들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건강 지도입니다. 노년층에서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유지해야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대로 유지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상황에 맞게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탄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몰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는 가속을 줄여야 하고 언제는 더 일찍 멈춰야 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잠이 훨씬 깊어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익숙한 행동에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하루가 훨씬 가벼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조금씩 몸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습관들 중 많은 것들은 과거에는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건강하게 살고 일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습관도 영원히 옳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제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아주 단순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더 많이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하되 더 맞게 하는 데서 옵니다. 자극을 줄이고 억지를 줄이고 더 이상 맞지 않는 반복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는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신호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장 부드럽게 조정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맞추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예전처럼 건강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뚜렷한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도 아닌데 몸이 늘 어중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움직임이 느리고 무엇을 먹으면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쉽게 지치고 밤에는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더 이상 부드럽지 않다는 것은 예전에는 저절로 되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매끄럽게 돌아가던 과정들이 지금은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약간의 긴장, 약간의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화, 수면, 기억력, 기분까지 모든 영역에 가볍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쓰이는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왜 저는 70, 80이 되어도 잘 드시고 깊이 주무시며 정신이 또렷한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될까요? 특별한 약을 드시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 몸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몸의 느낌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맞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바로 조정합니다. 예전에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조금만 늦게 먹어도 그날 밤 잠이 얕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번 알아차리고 나서는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겼을 뿐인데 수면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몸에 맞았을 뿐입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몸이 더 이상 큰 변동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작은 변화 하나가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식사가 어긋나면 소화가 느려지고, 소화가 느려지면 잠이 나빠지고, 잠이 나쁘면 다음날 피곤해지고, 피곤하면 다시 식사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아주 익숙한 순환이지만 대부분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노년의 몸은 계속해서 깨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더 긴 평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과 오래된 습관,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조언들이 오히려 몸을 지나치게 자주 자극합니다.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약하지만 반복되는 자극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피로를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자신이 매우 조심스럽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마시지도 않고, 과하게 움직이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지나친 조심성이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는 적당한 움직임, 적당한 식사,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억누르면 신경계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항상 경계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깊은 잠을 방해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리듬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것들에 쉽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조금 낯선 식사에도 몸이 불편해지고 사소한 생활 변화 하나로 하루 전체가 어긋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내부 조절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을 오래 살아온 집에 비유해 보라고 말입니다. 기본 구조는 아직 괜찮지만
문을 세게 닫거나 전등을 자주 켰다 껐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더 부드럽고 더 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을 오래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이의 안정은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변동의 폭을 줄이는 데서 옵니다. 너무 높은 고점과 너무 낮은 저점을 줄이는 것입니다. 배부를 정도로 먹지도 지나치게 굶지도 않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도 지나치게 억제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오래 쉬지도 너무 적게 쉬지도 않습니다. 변동이 작아지면 몸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과부하 상태인지 알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시간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밤이 되면 몸이 여전히 긴장돼 있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날 몸은 이미 너무 많은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해서가 아니라 리듬이 맞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상태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틀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맞지 않는 습관을 내려놓고 몸에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몸에 여백이 생기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많은 것을 바로잡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해롭지 않다고 오히려 좋다고 믿어온 아주 흔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들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해야 비로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확한 지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아주 자주 마주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몸에 좋다, 건강하다,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매일같이 몸을 긴장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놀라움입니다. 그것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더 이상 맞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몸에 들어가는 무엇만큼이나 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40, 50살 무렵에는 건강을 지켜주었던 많은 습관들이 이른이 되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늘 좋은 것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몸이 언젠가는 적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다가 서서히 지쳐갈 뿐입니다. 저는 예전에 65이 넘은 한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식사는 담백했고 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만 선택했고 특히 한 번 좋다고 들은 습관은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벼운 어지럼이 자주 있었고 심장이 고르지 않게 뛰는 느낌이 들었으며 잠도 매우 얕았습니다. 제가 혹시 몸이 과하게 자극받는 느낌은 없으신지 여쭤보자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좋은 것만 하는데요. 왜 자극이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좋다, 나쁘다라는 이름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은 오직 강도와 빈도에 반응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매일같이 몸으로 하여금 계속 조정하게 만든다면 결국 부담이 됩니다. 마치 아주 좋은 친구라도 내가 조용히 쉬어야 할 때마다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결국 피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저것을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종종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몸은 평온을 원하지만 습관은 반복을 요구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한 느낌과 맞지 않는 느낌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은 대개 머리에서 나옵니다.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불안해집니다. 반면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은 몸에서 나옵니다. 더부룩함, 피로, 잠들기 어려움,
안절부절 못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나이에는 머리의 느낌보다 몸의 느낌을 더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루 종일 신경계를 자극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약하지만 끊임없는 자극들입니다. 그 결과 몸은 깊이 쉬지 못합니다. 깊이 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더 취약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어왔지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잠이 깊어지고 식사가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런 변화는 요란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익숙한 습관을 버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골라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남기고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몸을 긴장시키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몸은 명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합함을 원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보충하려는 노력입니다. 잠이 얕으면 더 오래 누워 있으려 하고, 피곤하면 더 많이 먹으려 하고, 머리가 둔하면 더 강하게 자극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보충은 몸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리듬이 맞지 않은 과부하에 있습니다. 과부하는 더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몸은 오래된 태엽 시계와도 같습니다. 제대로 부드럽게 태엽을 감아주면 아주 잘 갑니다. 하지만 계속 세게, 자주 돌리면 톱니가 빨리 닳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감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더 알맞은 때에 감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습관이 아직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완전히 끊기 전에 먼저 줄여보십시오. 횟수를 줄이고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몸은 기회를 주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 나이에 지혜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 멈출 줄 아는 데 있습니다. 한때는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출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이 추가적인 개입 없이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조용히 몸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알아차려야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하루 동안 너무 여러 번 깨워지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나 강한 사건으로 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익숙한 자극들로 말입니다. 각각의 자극은 그 자체로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신경계가 충분히 내려가 쉴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늘 반쯤 깨어 있고 반쯤 지친 상태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일을 하기에는 충분히 건강하지 않고 밤에는 깊이 잠들 만큼 충분히 졸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몇 달, 몇 년 이어지며 점점 새로운 정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경계 상태에 붙들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의 신경계는 오랫동안 근무해온 문지기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강한 신호가 있어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제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눈을 뜹니다. 이렇게 자주 눈을 뜨다 보면 깊이 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끌어올렸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평평하게 쉴 구간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동이 부족해서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규칙적으로 심지어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피곤한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그분들은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고요한 시간이 없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나의 자극입니다.
제자리에, 제때에 놓이지 않으면 그건 역시 몸의 과부하의 보탬이 됩니다. 아주 미묘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이의 몸은 좋은 자극과 나쁜 자극을 더 이상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맞는 자극과 맞지 않는 자극을 구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몸은 힘을 줘야 합니다. 그 힘줌이 오래가면 피로가 됩니다. 저는 일흔이 넘은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바쁘게 유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몸이 처지는 것 같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충분히 가만히 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경계는 한 번도 깊은 휴식 단계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늘 준비된 상태로 머물렀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서 잠은 아주 얕아졌습니다. 얕은 잠이 항상 자주 깨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데도 아침에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것은 잠이 충분히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완전히 풀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개 밤이 아니라 낮에 있습니다. 낮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자극을 받는지는 그대로 잠으로 따라옵니다. 이 나이의 몸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차단하지 못합니다. 열을 식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에 고요가 없으면 밤에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개선하려고 저녁에만 집중합니다. 잠자는 자세를 바꾸고 잠드는 시간을 바꾸고 자기 전 습관을 바꿉니다.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이 여전히 분주하다면 밤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은 결과이지 시작점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고정된 고요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무언가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자극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것이 가장 어려운데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의 시간이 노년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두 곡 사이의 쉼표와도 같습니다. 쉼표가 없으면 음악은 소음이 됩니다. 고요가 없으면 모든 자극은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몸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관찰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과 걱정은 다릅니다. 관찰은 알아차림입니다. 걱정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때마다 신경계는 조금씩 더 자극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면 몸은 결코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찰은 판단 없이 보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기록합니다. 무거우면 무겁다고 인정합니다. 서둘러 고치지 않고 서둘러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몸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많은 것을 조정합니다. 저는 몸을 계속 감시하는 것을 줄였을 뿐인데 잠이 깊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방치해서가 아니라 몸을 더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방해받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경주가 아닙니다. 조율입니다. 일함과 쉼, 자극과 고요, 관찰과 내려놓음 사이의 조율입니다. 그 리듬이 돌아오면 복잡해 보이던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이제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그 걸음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 아주 단순하고 아주 생활 속에서 큰 변화 없이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지치고 늙은 몸들과 함께 해왔고 그러나 올바르게 대할 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 온 사람으로서의 모든 정리를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지친 몸들과 마주 앉아 온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많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은 부드럽게 내려놓는 일입니다. 몸은 우리가 몸보다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이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헷갈린다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이 나이에는 3가지 리듬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긴 목록도, 복잡한 공식도 아닙니다. 그저 리듬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의 리듬입니다. 아침은 아직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긴 밤을 지나 막 깨어난 시간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아직 느립니다. 부드럽게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적당히, 소화가 쉬운 것으로 드시고 충분히 마시되 몰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아침이 지난 뒤 속이 가볍고 머리가 맑다면 지금 리듬이 맞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낮 사이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리듬을 놓칩니다. 낮 사이는 점심이나 낮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낮 사이는 짧더라도 진짜 고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졸거나 또 다른 건강에 좋다는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극하지 않고 정보를 몰아넣지 않고 바쁘게 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는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의 리듬입니다. 저녁은 하루 동안의 과부하를 보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은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이르게 먹고 조금 더 가볍게 드십시오. 머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을 줄이십시오. 저녁이 가벼우면 잠은 더 깊어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다음 날은 자연스럽게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3가지 리듬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은 서두르고 낮에는 몰아치고 저녁에는 보상하려 애씁니다. 몸은 계속 끌어올려졌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평평한 구간을 한 번도 갖지 못합니다. 평평한 구간이 없으면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몸은 큰 개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고 고르고 부드러운 조정을 좋아합니다. 만약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조금 덜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극 하나를 줄이고 이제는 맞지 않는 습관 하나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한 번 덜 하십시오. 적게 하면 몸이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약해지는 몸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려놓으면 에너지는 돌아옵니다. 요란하지도 갑작스럽지도 않지만 오래갑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대하면 깊게 회복합니다. 저는 70, 80이 넘어서도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몇 가지 어긋난 습관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잠이 깊어지고 식사가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젊어져서가 아니라 몸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곧바로 노화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몸이 몇 번이나 조정을 해야 했는지, 몇 번이나 깨워졌는지, 충분한 고요가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답해보면 많은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한 말을 모두 기억해달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느낌만 기억해 주십시오. 부드러움입니다. 식사 후에 부드럽고, 저녁이 되어 부드럽고, 누워 잠들 때 부드럽다면 그것이 이 나이에 가장 소중한 건강 신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은 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일찍 식사하기, 낮에 짧은 고요의 시간을 갖기, 계속 바쁘게 굴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기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큰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가벼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이 나이의 건강관리는 싸움이 아니라 화해라는 것을 평생 함께 해온
몸과의 화해입니다. 더 많이 듣고 덜 강요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많은 걱정들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시 멈춰 자신의 생활 리듬을 돌아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바란 것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작은 조정만으로 몸이 가벼워졌다면 그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서두를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르고 부드럽게. 우리는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가기 위해 올바른 리듬으로 걸으면 됩니다.